44페이지에 있는 삼각함수의 정의. 간단하게 몇 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할 얘기는 이제 호도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계 단위를 하나 만들었죠. 호도법이 뭐 하는 거였냐면은 부채꼴이 있을 때 이 부채꼴의 반지름과 같은 길이를 갖는 호가 있다고 하자. 그런 거죠. 호가 반지름만하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중심각의 크기를 뭐라고 정의한다? 이거를 우리가 1 단위를 라디안이라고 정의한다라는 거죠. 요렇게 정의하는 방식을 호도법.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직가삼각형은 90도, 평강은 180도 이런 거는 60분법. 알고 있죠? 이 호도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니까 그건 외워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이 호도법의 1라디안은 우리가 기존에 알던 60분법에 의하면 몇 도쯤 될까? 이걸 알아내는 방식은 중딩 때 배웠던 거죠. 무엇을? 반지름이 일정한 한 원에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성질. 그렇죠?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면 호의 길이도 커지는데 그냥 커진다가 아니지. 비례한다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 중심각이 1 라디안 단위를 쓸 때는 보통 지금처럼 RAD 해서 가로를 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가로 없이 그냥 RAD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흔하게는 아예 얘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1이라고만 씁니다. 1만 쓰면은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1 라디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은 하되 라디안은 입 밖에 내진 않아요. 그냥 사인 1. 헷갈리면 그냥 사인 1 라디안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보통은 안 써요. 잘 써도 그만이긴 하지만 보통은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인 1이라고 쓰면 이건 1 라디안 1도일 때는 반드시 위에다 두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두 표시가 없으면 이건 다 라디안입니다. 기본적으로 라디안 단위 한 번씩 해봤으면 알겠죠. 어쨌든 1 라디안이라는 각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R만큼 나왔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정의한 거니까. 근데 이게 한 바퀴를 다 돌면은 360도.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으로 360도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호의 길이가 얼마 나온 거죠? 이때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결국 원 둘레랑 같은 거니까 2파이R 나와요. 그렇죠? 따라서 비례식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내항력과 외역은 같다 하면 뭐야? 2파이 R 곱하기 1라디안이니까 2파이 R 라디안일 거고요. 내항의 곱은 360도 곱하기 R입니다. 곱하기 R 약분 2도 약분시키면 파이 라디안이라는 값이 180도라는 게 나와요. 그쵸? 그러면은 1라디안이 몇 도인지 어떻게 계산하겠어? 양변을 파이로 나온다. 그치? 그러면 1라디안이라는 값이 파이분의 180도. 대략 이게 몇 도냐 하면은 57도쯤 됩니다. 57도쯤 된다는 것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60도보다 조금 작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3.14 아니야. 그러니까 3으로 나누면 딱 60도인데 3.14 좀 크잖아. 3보다. 그러니까 각도도 60도보다 좀 작게 나와요. 다시피.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 푸는 문제가 따로 있거든요. 보통은 이걸 외우진 않고 보통은 이걸 외우죠. 이게 뭔데요? 파이 라디안은 180도. 그래서 1라디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암기할 것은 뭐? 파이 라디안은 180도랑 같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60분법을 안 쓰고 방금 얘기한 호도법을 쓸 건데 여러분은
뭐 한 번씩은 다 해봤을 테니까 지금은 좀 능수능란하려나? 혹시 조금 버거워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업을 하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두 개를 같이 쓸게요. 병행해서 60도라는 것은 3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이래서 필요할 때마다 병행해서 쓸게요. 이거를 2로 나누면은 2분의 파이가 90도인 건 이해 가죠? 이걸 3으로 나누면 3분의 파이가 60도인 것도 기억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4로 나누면 양변을 하나 나누면 4분의 파이가 45도고 양변을 6으로 나누면 6분의 파이는 30도입니다. 지금 방금 내가 언급한 게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열심히 외웠던 무슨각? 특수각이라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 특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면요. 분모가 2, 3, 4, 6만 나와요. 보다시피. 분모가 2, 3, 4, 6만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호도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게 특수각이라면 호도법 세계에서는 분모가 2인 거, 3인 거, 4인 거, 6인 게 특수각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인 23도 이런 거 구할 수 있었어요? 못 구했잖아요. 사인 23도라고 하는 거는 삼각비 표가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표 보는 법은 알고 있지? 보면 아마 기억날 거야. 마찬가지야. 사인 5분의 파이에 계산하시오. 그럼 못해요. 특수각이 아니다 이거죠. 딱 보면 바로 나와야 돼요. 특수각이 아닙니다. 이건 못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 6분의 11파이 계산하시오. 이건 할 거란 얘기죠. 우리가 6분의니까. 이건 6분의잖아요. 그렇죠? 이건 할 거예요. 우리가. 이건 못해요. 질문의 의도를 빨리 캐치해야 돼. 이건 진짜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이건 값을 못 구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다르게 풀어야 되겠죠. 이건.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할 얘기는 호도법. 정의 1라디안이라고 부르는 저 단위의 정의. 그 1라디안이 실제로 어떻게 크기가 정해지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래서 칸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해요 라는 성질로부터 파이 라디안이 180도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래서 1라디안은 약 57도쯤 된다. 이게 57도쯤 되면은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특수에 대한 성질을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당분간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병행을 하겠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숙달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차피 시험은 호도법으로 나올 테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넓이에 관한 공식. 원래 부채꼴 호의 길이는 중1 때 배웠던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라는 공식을 쓰지만 고딩인 순간부터는 이 공식을 안 쓰고 다른 공식을 만들죠. 바로 뭔 공식? 이 정의에 근거한 공식이에요.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호의 길이랑 중심각은 비례한다면서요. 호의 길이가 r이면 이 중심각이 1라디안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중심각이 만약에 세타로 변하면요? 호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비례한다며 1대 r은 세타 대 1이죠. 뭘? 1라디안일 때 호가 r이면 세타 라디안일 때 호가 n이다. 그럼 n이 뭐예요? r 세타. 그쵸? 이게 첫 번째 공식이죠? l은 r 세타. 하나만 예를 들어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들은 여기가 60도야. 여기가 뭐 12cm야. 이 호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하는 걔들은? 아까 했잖아.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쵸? 이건 보다시피 6분의 1이고 6분의 약보다 2니까 답이 얼마야? 4파이네. 이게 중1 버전이죠? 이걸 고2에서는 어떻게 푼다? 고2에서는 60도로 나올 수도 있고 처음부터 3분의 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60도로 나온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3분의 파이라고. 이해 가시죠? 그 여러분 보면 돼요. 호의 길이는요. 예.
이거 두 개 곱하면 끝나잖아요. 12 곱하기 3분의 8. 응? 4파이네. 이렇게 말이죠. 첫 번째 공식. 부채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L은 R세타. 정의가 그러하니, 그러니까 이런 호도법이라는 게 이거야.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 몇 배인가요?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호는 반지름 2배던데, 호는 반지름 3배던데,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몇 배 곱한다, 이렇게. 세타 배, 2라디 아니면 2배, 5라디 아니면 5배, 이렇게 말이죠. 이해가죠? 두 번째 공식은 여러분도 외웠던 공식 알고 있죠?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제곱의 중심각을 외운 친구도 있겠지만 좀 더 쉬운 버전의 2분의 1 RL, LR 이 공식 외웠던 거 기억나죠? 뭐 사람에 따라서는 RL로 외우기도 하고 LR로 배우기도 하는데 그렇지? 그렇죠? 첫 번째 공식은 알 거고요. 이 L 대신에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L이 R세타랑 같은 거라면 R세타 대입. 그럼 이게 2분의 1 R 제곱 세타죠. 이해가죠?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 쓰기도 하고 이걸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호도법 얘기는 끝났어요. 아시겠죠? 일반각이랑 삼각함수 정의까지만 얘기하고선 잠깐 쉬었다가요. 문제를 드립다 풀겠습니다. 개념 설명을 한 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끊어서 하는 것보다. 일단은 호도법에 대한 얘기는 이해 갔죠?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호도법의 정의, 그 몇 도인데라는 것과 두 번째는 부채꼴에 적용시킬 때 저거를 호도법으로 고쳐서 다음과 같이 쉽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 부채꼴 넓이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하는 얘기는 일반각. 일반각이란 얘기 3을 해볼까? 3?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각이라는 거를 정의하겠는데 각을 어디에다 그릴 거냐? 좌표 평면에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삼각형, 사각형 나와가지고 문제 푸는 거는 그냥 초딩처럼 각점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해석기야. 즉 좌표 평면에다가 도형 그릴 때는요. 각을 정하는 방법을 정해놨어요. 일단 원점에서 출발하는 적당한 반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가죠? 이 반직선이 이루는 각을 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 이해가죠? 그 기준은 어디다? 이게 바로 X축 양의 방향이라 부르는 얘가 바로 기준이고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시초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니셜 레인, 처음의 선이라는 뜻으로 시초선이라 부르는 거고요. 지금처럼 그려진 이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불러요. 이 용어는 알아야 돼요. 도쿄 아니에요. 동경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름을. 요 용어는 알아야 돼요. 시초선이라는 말은 안 나오거든요, 문제 풀 때. 거의 볼 일이 없을 건데 동경이라는 말은 나오기 때문에 동경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용어는. 그랬을 때 저 기준선부터 쟤까지 이제 각을 재야 되는데 각은 어떻게 잰다? 기준선부터 쟤까지 무슨 방향? 단식의 방향. 이렇게 방향을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식의 방향으로 도는 것을 우리가 음의 방향을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좌표 평면이 다음과 같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 동경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반직선이 이렇게 30도만큼 이루는 곳이 있다고 칩시다. 얘가 이루는 각이 몇 도야? 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이렇게 읽어서 플러스 60도야 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읽어서 마이너스 300도야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둘 다 같은 반직선을 의미해요. 플러스 60도 저 동경 그려봐 이거랑 마이너스 300도 동경 그려봐는 같은 겁니다. 같은 위치에 있어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휘는 방향의 순서만 다른 것 뿐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는 그 사분면은 여기가 1사분면, 여기가 2사분면, 여기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인 거죠.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해 가요? 이렇게 저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0도인 거 이해가요? 0도? 0도부터 각을 조금씩 키워봐. 그러면 반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나는 사분면이야. 여기로 다시. 그러니까 1사분면이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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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돌면은 90도. 좀 더 커지면은 이제 두 번째로 만나는 사분면이니까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그렇죠. 말 그대로 이게 만나는 순서예요. 동경이 지나가는 순서. 0도부터 쭉 키울 때 동경이 지나가는 순서죠. 이해가죠? 일단 다음과 같이 각을 얘기하면은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좌표 평면에 아까처럼 하나 쓱 주고서 30도다? 이거 몇 도니 얘가 이루는가, 이 동경이 이루는가가 몇 도라고 하면요. 답이 여러 개가 가능하겠네, 결국. 그렇지. 지금처럼 60도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300도도 가능하고. 근데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도 가능해요. 동경이 돌고 돌고 돌아서 멈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들 그 뭐 뽑기? 룰렛 돌리는 거 하듯이. 그렇잖아. 게임할 때 탁 돌리는데 이게 몇 바퀴 도는지는 관심 없잖아. 3회 못 뒀다. 여기만 관심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면 두 바퀴를 돌고 간 건데 그럼 무슨 뜻이야? 720도. 그렇지? 한 바퀴가 아니라 두 바퀴를 돌고 30도를 더 갔기 때문에 720도 더하기 30도? 750도잖아. 그렇지? 내 말 이런 거야. 다시 할게요. 60도의 동경을 그리시오. 마이너스 300도의 동경을 그리시오. 750도의 동경을 그리시오는 다 똑같은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얘는 몇 도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뭐냐는 거예요. 60도입니까? 마이너스 300도요? 750도입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 동경의 위치를 어떻게 읽어도 값이 나올 수 있게. 어떻게? 이렇게 360도를 몇 바퀴 돌고요 30도만큼 더 간 곳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30도라는 60도잖아 이거. 이거 60도야 이것도? 미안해요. 60도잖아 이거. 몇 도야 이거? 780도구나. 저거보다 정신 없었네. 60도잖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힘드시들. 60도잖아. 자, 다시 한번. 0을 넣으면은 이 60도를 의미해요.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이 300도를 의미하죠. 마이너스 300도를 의미하죠. 여기에 2를 대입한 게 이 780도를 의미하고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면은 몇 바퀴 돌았는지를 포함해서 어디에서 멈췄는지도 알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다시 할게요. 60도의 동경을 그려봐. 마이너스 300도 동경을 그려봐. 780도 동경을 그려봐 하면 다 이 그림이 나와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반대로 이 그림을 주고서 이게 몇 도야라고 말할 때는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하지 않고 이렇게 쓴 걸 답을 보겠다는 거야, 지금부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뭐예요? 여기 0 대입한 거. 이건 뭔데요?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이건요? 여기 2 대입한 거. N은 뭘 대입했다? N은 정수.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각이고 지금 이 내용을 지금처럼 60분법으로 안 쓰고 호도법으로 쓸 수도 있겠죠. 360도가 180도 2배, 즉 2파입니다. 파이의 2배, 2파이. 2파이 곱하기 n을 우리는 보통 2n파이라고 쓰고요. 60도가 뭐라고요? 3분의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도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써요. 이해 가셨나요? 이게 일반각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반각을 이용하여 지금부터 삼각함수를 정의합니다. 이 일반각을 이용해서 네 번째 삼각함수를 정의를 해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 개념은 끝나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문제 풀 거예요. 이제 삼각함수 정의할 건데 어떻게 정의할 거냐?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는 지금부터 어떤 각을 줘도 상관이 없어. 다시 할게요.
삼각함수가 중3 때 배웠던 삼각비와의 차이점이 뭘까? 삼각은 똑같은데 함수가 붙고 비가 분다의 차이인가요? 뭐 그것도 하나의 차이겠지만 함수니까 저건 정의역과 치역이 있겠네. 뭐 그것도 차이죠. 결정적인 차이는 각의 범위죠. 중3 때 배웠던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예각에만 적용돼요, 쟤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할 삼각함수에서 하는 삼각함수 이 내용은 이 각을 갖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780도에 가는 것도 성립을 합니다. 내가 어떤 각을 주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이 좌표 평면에 그 각, 동경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60도야 라고 주면 여러분이 이렇게 60도 그리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요? 내가 만약에 740도 주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예요? 740을 빨리 360으로 나눠야지 이렇게. 나누기가 귀찮아요? 그럼 곱하기 하세요. 360 곱하기 2가 720도 아닌가요? 거의 20도 더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뭔 얘기야? 두 바퀴 돌고 여기 20도 더 멈춘 거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내가 몇 도를 줘도 여러분 분명히 저렇게 동경을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몇 도를 주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했다고 치자 이겁니다. 표현을 했다 이렇게. 그 동경 표현을 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자리 원을 다음과 같이 그립니다. 보통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자리 원을 그리는데 보통은 이 반지름을 2로 놓고 푸는 게 편리할 거예요. 뭐 문제집에 따라서는 1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2로 놓고 푸는 게 편리할 겁니다. 어쨌든 반지름 1 또는 2. 그러면 이 원은 분명히 일단 말은 지울게요. 이거는 2는 지울게요. 원은 분명히 이 단위선과 교점이 생기는데요. 이 교점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읽읍시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내가 적당한 각 세타를 준 거를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렇죠? 내가 적당히 세타를 줬을 때 여러분이 이걸 갖고 그렸는데요. 동경을. 여기에 맞춰서 지금처럼 원을 그리고 교점을 찾았다고 칩시다. 이럴 때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정의한다?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값을 어떻게 한다 변이지를 R분의 Y좌표, R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라고 정의를 하죠.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아까 일라디안의 정의처럼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각을 나타내는 정의, 뭐 일라디안의 정의, 삼각함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진짜 그대로. 어떤 사람들은 기울어진 코엑스에간 샤이니 뭐 이렇게 외운다고 하는데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참고로 외우셔야죠. 어쨌든. 근데 이게 완전 생뚱맞은 건 아니에요. 지금처럼 세타가 예각 같은 느낌이야 지금, 그렇지? 세타가 약간 예각 같은 느낌인데 이 상태라면은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 빗변이 R인 건 이해가요? 반지름이니까. 밑변은 X일 거예요. 높이는 Y일 거고요. 이거 일사분면점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중3 때 삼각비 할 때 사인 세타 2분의 2, 코사인 세타 2분의 2, 탄젠트 세타 2분의 2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인은 R분의 Y. 됐네.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죠. 뭔 얘기야? 예각으로 한정하면은 중3 때 외웠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치? 외우기는 쉬울 거란 말이지. 단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서 등장한 Y, X 얘네들 다 뭐다? 얘네들은 다 좌표란 말이에요. 좌표. 그렇죠. 그 뭔 얘기야? 좌표란 얘기는 어느 사분면이 교점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죠.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점이 몇 사분면에 따라서 양수 음수가 바뀐다라는 것까지가 포인트죠. 그 얘기만 하고 이제 끝냅시다. 1사분면에 있으면 어차피 교점이 이 동경이 지금처럼 1사분면에 뭉쳐가지고 교점도 1사분면에 있다면 둘 다 양수겠네요. 분명히. 그러면 x, y도 양수고 반지름도 양수면 정의되어 있는 값 세 개가 다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말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 이 교점 자체가 양수뿐만 양수이므로 정의상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가 양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경이 이사분면에서 멈췄어. 이렇게 내가 몇 도 그려봐. 만약에 120도 그려봐 나가면은 이렇게 30도 벌어진 걸 그려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죠? 그럼 동경은 이사분면에 멈추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다 돌다가 멈췄어. 그러면은 원을 그리면 이 교점 좌표가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x 좌표는 음수겠죠. y 좌표는 양수겠지만. 그럼 이 중에서 x 좌표는 요거잖아요. 요거 두 개. 그 음수예요. 나머지는 다 양수고요. 그러니까 사인은 양수겠네. 코사인은 음수겠네. 탄젠트도 음수겠네. 자, 이거를 쉽게 외우기 위해서 우리 뭐만 채택해? 양수만 채택하죠. 여기는 사인만 양수 이렇게 말이죠. 바꿔 말하면 코사인과 탄젠트는 음수다 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동경이 3, 4분면에서 멈춰서 240도 이래버리면 그러면 이때는 교점 좌표가 음수, 음수겠네. 그럼 x도 음수지만 y도 음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건 음수고 이것도 음수지만 이건 오히려 양수가 되겠네. 탄젠트는 양수가 되겠네. 이 3, 4분면의 동경이 있을 때는 탄젠트만 양수. 끝으로 동경이 4, 4분면 멈춰서 뭐 315도 이런 것처럼 혹은 뭐 마이너스 45도처럼 멈췄어. 그러면은 여기는 교점 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x 좌표는 양수. 얘는 양수야. 여기 양수고. 근데 y 좌표는 음수. 요거 음수죠. 요것도 음수고요. 반지름 어차피 양수고요. 그렇죠? 그럼 이 중에 셋 중에 얘만 양수네요. 분수값 중에. 코사인만 양수죠?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 이 네 개를 순서로 외운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외우면 힘드니까 이것도. 이것조차도 힘드니까 더 쉽게 외우자 해가지고 순서대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순서대로 외우자. 그래서 너희들은 뭐라고 외웠니? 얼싸. 자, 어떤 학생은 지금 방금 얼싸안코라고 외운다고 했습니다. 아주 고대부터 내려오는 방법이죠. 내가 여러 번 말할 때도 그렇게 외웠습니다. 얼싸안코라고. 그렇죠? 모두 1, 4분면은 모두 양수. 사인만 2, 4분면 사인만 양수. 이건 탄젠트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그 표음 문자의 그 특이성 때문에 탄젠트를 안젠트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은 이해해요. 그렇죠? 탄젠트만 양수. 이것도 코사인만 양수. 또 다르게 배운 사람 있나요? 얼싸안코란 단어 말고? 얼싸안코는 진짜 정석 세대. 정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혹은 그 사람들로부터 배운 사람들은 얼싸안코라고 보통 배워요. 옛날에 여기에 근무했던 어떤 다른 선생님은 얼싸안코를 극혐했어요. 애들 얼싸안코라고 외우면 엄청 혼냈습니다. 나랑은 좀 의견이 좀 다른 거죠. 나는 어떻게 외우든지 외워라. 난 이런 주의거든요. 똥으로 외우든 된장으로 외우든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얼싸안코로 외우면 안 되는 거야? 뭐 법이 있어? 내가 들은 버전이 몇 개 더 있거든요. 제일 간단한 버전이 이거죠. 이게 뭐예요? 뭐요? 산타클로스잖아. 산타클로스. 이게 순서대로 하면 사인, 탄젠트, 코사인. 그러니까 미국 영어 쓰는 나라들은 이렇게 외운다고 하더라고. 또 다른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student take calculator. 뭔 뜻이 알아요? 뜻? 아니 그거는 칼큘러스입니다. 미적분은. 이건 calculator. 기계라는 거죠. 계산기입니다. 왜냐면 외국 애들은 시험 볼 때 계산기 갖고 들어가서 시험 보잖아. 모든 학생들은 계산기를 갖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 S, T, C예요. 순서가. all, sin, tan, cos. 내가 옛날에 과외했던 학생이 캐나다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캐나다에 갔다가 이제 20살 때 한국으로 돌아온 애가 있었어. 대학은 한국 대학 다니겠다고. 캐나다에서 3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버티다가 영어 같은 건 겁나 잘하겠죠? 난 영어는 내가 못하니까 안 물어봤고요. 캐나다에서 살다 왔는데 그치? 수학은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수학 과외를 나한테 받았던 거야.
내가 걔를 위해서 특별하게 대학교 때 쓰던 수학 교재를 갖고 와가지고 내가 대학 교재는 참고로 영어로 돼 있거든, 원서. 그거 펼쳐놓고 내가 그 수업해줬는데 옛날에. 근데 걔한테 물어봤어. 이거 나올 때 궁금해가지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어떻게 배웠어라고 했더니 걔는 참고로 걔네 학교가 교과서를 안 쓴대요. 그 캐나다의 그 학교가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서 쓴대요. 그때 제본을 뜨던가 뭐 하나 봐. 공용 국가적인 교과서 같은 게 없고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이 만들어서 쓰나 봐. 그거를. 독특해, 그치? 근데 걔한테 물어봤더니 걔가 알려주는 게 이걸 알려준 거야. 근데 나는 이건 들어봤거든? 이게 처음 들어보는 거지. 이런 게 있어라고. 그래서 내가 알려줬어. 한국 학생들은 이렇게 배운다? 라고 알려줬더니 원더풀이래요. 그렇지. 이거 한국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벌써 되게 좋은 방법이니까 어쨌든 내 말은 뭐가 중요한지 알겠지? 어떻게든 외우셔야 된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다 보니 부호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호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풀 때, 계산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이 순서까지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쉬운 방법 어떤 거 어떻게 좋습니다. 하나를 외우시면 된다. 까지가 7단 내용이에요. 7단원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배우다가 많은 느낌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8단원까지 원래 해야 되지만 하루에 2단원 나가면 또 욕할 거니까 잠시 쉬었다가 문제 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